오늘을 구독합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 M.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오늘이 아쉽지만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벌써 또 세 달 4월인데요. 4월이면 또다시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4월 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다시 2년 만에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 폐기물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근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되면 사업주나 소비자분들 모두에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계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보다는 현장 안내와 지도 중심으로 단속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이 정말 일상이 됐잖아요. 폐플라스틱 발생량만 봐도 2019년에 비해서 18.9%나 거의 2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수치죠. 네, 맞아요. 다시 시작되는 이 일회용품 규제, 당장은 조금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환경을 살리고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목요일 오늘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의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남 함께합니다. 박창규 리포터 어서 오세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남입니다. 네. 요거 제가 적었던 게요. 정말 방송용이 아니고 두 분의 오프닝을 들으면서 저 이춘남의 이슈거리를 또 하나 찾았습니다. 일회용 컵이 사라진 카페라고요. 이 현장도 제가 조만간 발빠르게 추적해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이슈 현장은 제가 몸으로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네. 힌트가 조금 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여러분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보시고 쉽다 하셨어도 잠시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대전 MBC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댓글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유튜브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975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가 있습니다. 나의 4월 계획입니다. 이춘남 창규 씨는 좀 4월 계획 뭐 세우셨어요? 4월에는 대전뿐만이 아니라 충남 고장의 곳곳의 핫 이슈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이슈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4월에도 저 이춘남은 바쁠 예정이에요. 그럼 좀 전에 아까 보여주셨던 이 뻔한 동작, 그 현장에 지금 가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쳤습니다. 쭉쭉쭉 뻗어난 곳. 병살타 같은데요? 빗 맞았나요? 네. 네, 드디어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KBO 리그 개막을 이번 주에 하는데요.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저희 이춘남이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대전을 연고로 하고 있는 이글스 팀, 올해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탈꼴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저희 이춘남이 추적해봤습니다. 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적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비상을 꿈꾸는 독수리 군단을 만납니다. 봄 기온 완연했던 지난 일요일, 저는 야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프로야구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프로야구에 대한 갈증, 그리움 얼마나 크셨습니까? 드디어 마침내 바야흐로 2022 프로야구 개막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 이글스의 시범 경기가 펼쳐질 이글스 파크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 이글스 요 몇 년간 아쉬운 성적을 거뒀는데요. 올해는 다르게 승리의 기운이 있는지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의 컨디션은 어떤지 저 이춘남이 날카롭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KBO 리그 개막을 앞두고 구단별로 시범 경기에 집중하는 시기, 대전 연고팀 이글스도 재정비를 잘했을까요? 지난 시즌 쓰라린 성적표를 받은 독수리 군단, 올해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약체 팀으로 이글스를 꼽고 있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꼴찌는 이글스 이런 말까지 회자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전의 독수리들은 또 한 번 통쾌한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글스 팀의 역사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1999년 코리아 시리즈 우승! 이야, 이때의 감동과 환희 기억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Back to the 1999!
1, 2루간 1땅볼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1루에서 올고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한화 이글스 창단 14년 만에 첫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감동적. 네. 김념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4점 5기가 맞네요. 네. 한국 시리즈 진출 4전 5기 끝에 이룬 집념의 우승. 누구보다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건 바로 선수들 아닐까요? 오늘은 홈구장에서 시범 경기를 준비하는 이글스 선수들. 저희 추남이 독수리의 눈빛으로 예리하게 관찰 중입니다. 선수들이 지금 시범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올해 준비를 잘한 느낌입니다. 몸도 상당히 가벼워 보이고요. 눈빛에서도 승리된 열망이 느껴집니다. 3월 10일부터 시작된 시범 경기, 팀별로 16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글스의 수장 수베로 감독은 올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am issue tracking man. 그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착착 준비했던 대로 다 마무리가 되셨나요? Yeah, I think we've had a good spring training in terms of getting our work in and preparing our guys for the team. This last couple of days, so we got to make decisions over the players and are the toughest because everybody put their effort into it. But it comes down to getting ready for the season and the roster. 감독님께서 이기는 야구를 올해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 살짝 공개 가능할까요? Yeah, I think once you do the rebuilding part one, where a lot of mistakes were allowed, what we're trying to say is we got to minimize our mistakes on the field. We got to play more towards a winning baseball, where winning becomes important for us, which is phase 2 of the plan. 하나 이글스 선수들에게 올해 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멋진 승부를 펼쳐보자고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No, I think everything has been laid down where, again, doing the little things that we can do, playing, doing the routine, making the plays on the field, doing our fundamental on offense, throwing strikes as pitchers is what's going to get Hanwha to be consistent and win more games. 땡큐. Yes. 이글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올해 시범 경기는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서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독수리 군단에게 남은 건 3번의 홈 경기뿐. 비록 텅 빈 관중석이지만 야구장에 입장을 하니까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하나 이글스의 캡틴 하진석 선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하진석 선수가 처음에 하나 이글스로 온다고 했을 때 정말 반가워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제 캡틴이 되셨어요. 네, 벌써 입단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11년 차가 됐고 막내였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또 제일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주장으로 봤을 때 동료 선수들의 컨디션은 어떤 것 같아요? 워낙 작년 마무리 캠프 때부터 준비를 잘 해왔고 또 시범 경기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 뭐 몸 상태도 모두 좋은 것 같아서 네, 이번 개막전부터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범 경기 5승 4패 2무. 오늘은 이기는 야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 이글스의 홈 마지막 경기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관중으로 시범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도 관람석으로 나가지 않고 스카이박스 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 오늘 혼자 봐요? 아니요, 같이 오늘 볼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솔직히 제가 응원은 자신이 있는데 야구 경기를 분석하고 해설하는 능력은 1도 없거든요. 제작진도 저를 못 믿은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범 경기는 대전 MBC 여정건 야구 해설위원과 직관합니다. 2대1로 이글스가 앞서 나가자 여정건 해설위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중계하시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물론 중립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홈팬들을 위해서 흥이 좀 나야 되는데 경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겠어요. 아무래도 하나가 조금 지는 상황인 경우에는 해설자도 그렇고 아나운서도 그렇고 조금 톤이 좀 낮아집니다. 하지만 공격에서 홈런도 나오고 뭐 점수도 많이 나오면 톤이 상당히 높아지죠. 뭐 소위 말해 텐션이 높아져가지고 아주 즐겁게 중계를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텐션이 낮은 그런 중계를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올 시즌 여정건 해설위원이 예측하는 이글스의 전략은 어떨까요? 수베르 감독이 지난해는 많이 경험을 주고 동기부여를 시켜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하면 올 시즌에는 그 기회를 준 거를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시즌이 될 거기 때문에 이기는 야구, 잡는 경기는 무조건 한 점이라도 이기면 된단 말이죠. 그런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범 경기에서도 잘 하지 않는 번트 사인도 내고 도루 사인도 내고 지금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정규 시즌에 들어가서도 결정적일 때 수베르 감독이 그런 작전을 구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1승을 쌓아가는 그런 전략을 올 시즌에는 펼칠 것 같습니다. 정말 올 시즌 선수들 정말 준비 잘 하고 있고 정말 올 시즌만큼은 각오도 남다르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조금만 응원해 주시고 좀 더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면 저희 선수들이 올 시즌 한번 크게 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꼴찌의 반란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글스를 응원하는 팬들일 겁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어서 보살팽이 된 부자가 있습니다. 1985년도에 창단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팬을 하고 계신 거네요. 어떤 점이 좋아서 지금까지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 하면은 다이너마이트 타선. 네, 다이너마이트 타선과 더불어서 이제 끈기 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이제 팬들이 바라는 거죠. 그 점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무릎 꿇는 독수리의 발톱을 드러내야죠. 우리 아기 독수리. 시범 경기가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시즌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주석 선수 이번에 잘 해가지고 가을 야구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는 가을 야구로 파이팅! 파이팅!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3년 꼴찌는 없다. 독수리의 힘찬 날개짓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꼴찌의 반란과 반전을 예고하며 이기는 야구를 준비하는 독수리 군단. 그들의 비상을 또 한 번 지켜보시겠습니까? 네, 야구 팬들은 이제 옷장에 깊숙이 넣어뒀던 응원 도구, 유니폼들을 다 꺼내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오랜만에 야구장을 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야구장 가서 저도 최강한화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야, 동작 좋고요. 고박을 찌르는 그 소리 윤주 씨도 보살팬 맞네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정말 응원구가 우리 최강 하나인데 2년 연속 지금 최하위권이거든요. 꼴찌를 기록했는데 또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 예측을 하는데 또 하위권을 예측하더라고요. 저도 듣는데 속상했습니다. 근데 직관을 하고 오신 우리 이춘남 씨, 좀 보니까 또 어떤가요, 전망이? 올해 이제 시범 경기에서 우천으로 취소된 경기를 제외하고 5승 7패 2무입니다. 시범 경기 성적 물론 이제 패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수베르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시범 경기의 성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5승 7패 2무인데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초긍정 마인드일 수 있겠네요. 아니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비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점을 내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올해 시범 경기 같은 경우는 수비 때문에 실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제 정규 시즌에서도 탄탄한 수비 야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앞으로 쭉쭉 탄탄한 수비 야구를 펼쳐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뭔가 공감이 되는데요. 실제로 또 이 부상에서 회복한 노시안 선수도 있고요. 또 올해 합류한 외국인 타자죠. 터크만 선수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4월 2일 KBO 리그가 개막을 하면 독수리 군단의 경기력들 경기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개막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년 연속 준우승을 했죠. 이제 베어스 팀과 펼쳐집니다. 물론 작년 준우승 팀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영원한 꼴찌는 없는 법이잖아요. 준비했던 만큼 또 올해 목표했던 거 이기는 야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는 달라진 경기력으로 우리 보살 팬들에게 환한 미소를 선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추나 오늘 하나 이글스 시범 경기 보시면서 또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유튜브 댓글창 좀 만나볼게요. 네. 지니님께서는요. 윤주님 작년에 치어리딩 하시면서 그 홍창환 단장님의 당황하시던 표정을 잊지 못하겠다고. 오늘도 저는 약간 그 최강하나 이렇게 배 튕기시는 거 발성은 참 좋아요. 좋아요. 몸동작도 좋아요. 우리 홍창환 단장님께
감독님께서 저를 굉장히 높게 사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경기 하면서 기대된다는 분들의 우리 댓글도 보였고요. 그리고 볼거리랑 이벤트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문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MBC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 댓글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97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문자 참여 주제는 나의 4월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4월 나의 계획. 요즘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는 4월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잃어버린 입맛이라고요? 네. 방송 전에도 윤주 씨 입으로 뭐가 계속 들어가던데요? 입맛이 5분 만에 사라졌다 돌아왔다 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샌드위치를 폭풍 흡입하시던데 윤주 씨 말고 정말 입맛을 잃어버리신 우리 오늘은 가족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봄철 미나리 소식인데요. 경남 양산의 월동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이 맛이야. 봄에는 무슨 맛? 양손 가득 들고 먹는 푸릇푸릇한 맛. 무슨 맛인지 궁금하시죠? 그 주인공은 바로 봄의 정취를 가득 품은 미나리. 아삭한 식감에 한 번 반하고 향긋한 내음에 두 번 반하는 봄에 가득 즐기는 미나리 만나러 저랑 함께 지금 바로 원동으로 떠나보시죠. 맑은 공기와 향긋한 내음, 원동에는 매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존재감 팍팍 드러내는 미나리도 있었는데요. 지금이 봄 미나리 마지막 수확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농가도 들러서 일손도 돕고 또 왜 이 원동 미나리가 맛있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과연 팍팍 파헤칠 수 있을지. 와, 그런데 정말 제철은 제철이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미나리만 가득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어머, 아니 여기 밑에 싹 다 초록색이 다 미나리인 거예요? 네네. 와, 대박이다. 아니 어쩐지 또 미나리 하면 원동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네네. 그래서 아니 원동 미나리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 또 맨입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인선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일하면 프로가 아니죠. 저도 옷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그녀의 변신은 무죄. 어머님들도 입지 않는다는 현란한 바지. 자신감 가득 찬 발걸음은 기본. 내가 걷는 곳이 바로 길이다. 난 프로니까. 빨리 안 오고 말하노. 아, 진짜 얻어방송을 혼자 다드네. 빨리 와서 일해라 일. 잠시만, 이 집에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결국 어머님한테도 듣고 일하러 갑니다. 어머니 이거 재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름을 많이 밭에 뿌려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물 작업을 해요. 예, 심고 며칠 동안은 물을 계속 가다 놨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아, 그러면은 좀 생각보다 좀 간단하네요, 어머니? 안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사랑과 노력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듬는 거예요? 얘는 이파리 이하는 좀 질겨. 예. 손님들이 드시기에 질기기 때문에 부드러운 부분만. 3분의 1은 바깥으로 나가고 3분의 1 정도만 먹을 수 있는데. 예, 이거를 그냥 딱 따서 이거를 밑부분을 딱 따서 부드러운 것만 요렇게. 그렇죠? 합격. 합격! 하나하나 잘 보고 다듬어야 하는 미나리. 지하 120m에서 나오는 안반수를 먹고 자라 훨씬 더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수확한 미나리는 바로 세척을 해줘야겠죠. 흙이나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빼내는 작업입니다. 어머님, 저희 예. 지금 미나리 산발장을 끝냈는데 예. 이제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세척이에요? 예,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세척하면 돼요, 아버님? 이물질이 있는 것을 이제 흔들어가지고 네. 이물질이 다 빼야 되거든요. 네, 요렇게 지금 이물질들이 다 묻어 있거든요. 흙부터 시작해서 살짝 다 묻어 있는데 이렇게 흔들흔들. 예. 와, 이물질이 물에 동동 떠서 알아서 내려가네요. 예. 아, 근데 시원하다. 물이 지하 안만수가 돼가지고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거 지하 안반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재배도 지하수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거 씻는 것도 다 지하 안반수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깨끗하고 시원하다.
이제 세척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아버님? 이제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300g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300g? 예. 아, 요렇게 포장을 해요?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와. 우와. 야, 그래요. 이런 게 꽃다발이죠, 여러분. 다른 게 꽃다발이 아닙니다. 미나리 꽃다발. 어떠세요?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요, 근데? 농산물 센터 납품입니다. 아, 농산물 센터에서 예, 예. 먹고 싶으면 구매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와가시는데 뭐 드릴 거는 없고 예. 미나리 이거 하나 잡히고 가시. 아, 요거요? 예. 미나리 꽃다발 저 주시는 거예요? 예. 우와! 어머님! 저 아버님한테 꽃다발 받았어요! 미나리 꽃다발! 미나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 바로 삼겹살! 환상의 짝꿍 미나리와 삼겹살이 만났습니다. 이 맛 무슨 맛인지 다들 아시죠? 아니, 원동의 풍경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 또 여기 이렇게 밖에 저희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먹어봐야 될까요, 어머니? 일단은 삼겹살을 구워야 되겠죠? 네, 아, 맞아. 이 소리. 아우, 어디서 비가 오나. 아유. 어머, 삼겹살을. 역시 삼겹살은 딱 일 끝나고 나가지고 먹는 삼겹살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어머니 저 생 미나리 한 번만 뜯어 먹어보면 안 될까요? 좋죠. 아, 좋아요? 왜냐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하수를 먹고 자란 이 미나리는 뭐가 다를까? 우리 또 원동 미나리입니다. 이거를 잡아가지고 깜짝 놀란 게 미나리가 이렇게 아삭아삭했나? 정말 아삭아삭하고 물을 안 마셔도 물이 아주 콸콸콸 나오네요. 아, 시원합니다. 이래서 원동 미나리 하는 거구나. 소리 좋은데요? 드디어 삼겹살이 다 구워질 때쯤 미나리까지 올려 노릇노릇 같이 구워주는데요. 어우, 지금 봐도 너무 맛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바로 먹으면 돼요? 네네. 삼겹살을 한 점 올리고 쌈장 올리고 요 장아찌를 하나 딱 올려서 입속으로 정말 무슨 느낌이냐면 제 입 안에 정말 상큼한 봄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 와, 이래서 원동 미나리하면 또 삼겹살. 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원동 미나리 is 원들 다 맛있습니다. 깔끔하고 아삭아삭한 미나리에 기름이 촉촉한 삼겹살 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 조합으로 무한대로 흡입했습니다. 봄에 특히나 딱 지금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성으로 키워낸 싱그러운 봄 미나리 원동 꼭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맛보시러 오세요. 청정 자연과 봄을 가득 머금은 미나리. 봄이 가기 전에 맛있게 즐겨보시고 활력까지 되찾으세요. 이야, 이 원동 미나리 향기가 지금 제 코끝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 드는데요. 역시 삼겹살의 짝꿍은 미나리입니다. 이 미나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액을 깨끗하고 맑게 해주고 또 독소를 배출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우리 찬규 씨한테 많이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요? 제 몸에 뭐 독소가 있어 보이나 아니면 피가 더러워 보이나요? 아무튼 뭐 걱정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보면서 원동 이 미나리를 왜 으뜸으로 치는지 알겠더라고요. 재배부터 세척까지 깨끗한 지하 안반수로 세척을 해주니까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규 씨? 물론입니다. 경남에 원동 미나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충남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태안 취나물 그리고 청양의 원추리가 제철입니다. 미나리 옆에 취나물과 원추리도 조물조물 묻혀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대전 MBC 검색해 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지금도 실시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2975번으로 문자창도 활짝 열려 있거든요. 나의 4월 계획에 대해서 문자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유식 씨는 4월 계획 뭔가요? 저는 공부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좀 3월에 운동을 소홀히 해가지고 다시 4월부터는 열심히 운동을 시작해볼까 하고요. 근데 주변에 그나저나 친구들, 지인들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말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대전에서도 3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시민 5명당 1명은 코로나 확진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자가격리 생활을 기록하고 또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햇살이 따뜻한 3월의 어느 날, 그 일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습니다. 뭐야? 이거 코로나 아니야, 이거? 열도 나네. 38.1도. 키트 어딨어, 키트?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간질간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봤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면봉을 코끝까지 깊숙하게 넣고 설명서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검사를 마쳤다면 약 15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요. 과연 결과는? 뭐야, 나 지금 확진인 거야? 이변은 없었네, 양성이네. 내가 코로나라니. 지금부터 저 박지선 격리 생활 시작합니다. 확진이 됐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동선이 겹친 지인들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기.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셔주세요. 열이 나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지? 열이 오르고 몸이 계속 아프다면 참지 말고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외출하지 않아도 진료 가능!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가 진행됩니다. 증상에 맞는 병원을 선택해 예약하면 의사 선생님께 전화가 오는데요. 지금 전 열이 조금 나고요. 기침이 계속 나고 목이 많이 붓고 아픈 상황이에요. 증상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기. 통화가 끝나면 의사 선생님이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약 또한 배달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약 먹은 뒤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약을 먹고 증상이 가라앉으면 무료한 일상, 밀린 드라마와 영화를 정주행해보지만 야속한 시간은 가지를 않고 보다 볼 게 다 떨어질 때쯤 밀린 집안일을 해보는데요. 생각보다 일주일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답답해서 이대로는 못 살아. 뭐라도 좀 해야겠습니다. 격리로 인해 활동이 없으니 이렇게 가볍게 운동을 좀 해줘야겠어. 층간소음 없는 자가격리 운동! 예!
슬기로운 격리 생활의 첫 번째, 바로 홈트인데요. 직콕으로 인해 굳은 몸을 운동으로 풀어줍니다. 자, 박지선의 댄스클럽 개장합니다. 한바탕 춤추고 나니 스트레스도 확 풀리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달고나를 이어 유행하고 있는 꿀젤리 만들기. 간단해 보이는데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내가 직접 젤리를 만들어서 먹어보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벌꿀을 이 투명 페트병에 짜가지고 다른 방법 없이 그냥 냉동실에 넣어두기만 하면 돼요. 냉동실에 넣어야지. 만드는 방법이 정말 쉽죠. 맛있는 젤리를 부탁해. 이렇게 4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제철 과일인 딸기를 이용해 탕후루도 만들어봤는데요. 꼭지를 따서 물기를 제거한 뒤 나무젓가락으로 이어줍니다. 황금 비율은 이 컵이 있습니다. 컵. 본인 집에 있는 컵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설탕 1, 그리고 똑같은 컵에 3분의 2가량은 물로 이 탕후루 소스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중불에서 10분, 약불에서 5분을 끓이면 시럽 완성. 준비한 딸기에 시럽을 바르고 그늘에서 굳혀줍니다. 어때요? 하는 거랑 똑같이 먹음직스럽죠? 밖에서만 사 먹었던 탕후루를 직접 만들었어요. 오, 달콤한 향기. 안 그죠? 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와, 딸기의 상큼함이 배가 되고 표면에 살짝 그 굳은 이 설탕물이 아그작아작 씹히는 게 식감까지도 재밌어요. 야, 아주 간편하게 만들었던 꿀젤리 냉동실에 오랫동안 좀 보관을 하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페트병에서 이렇게 쭉 짜가지고 먹는 맛이거든요. 한번 짜볼게요. 이거거든요. 제대로 완성이 됐어요. 아주 쫄깃쫄깃 젤리예요. 꿀젤리 대성공. 와, 달콤해. 와. 이 기세를 몰아 제주 좀 더 부려볼까요? 요즘 직콕 취미생활로 아주 인기라는 양모 펠트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아주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찔러줍니다. 양모 펠트 인형을 만들 땐 바늘 조심.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콕콕 찌르는 바늘에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는 인형. 제가 또 박근기 아니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뚝딱 만들어버렸지 뭐예요. 드디어 완성! 하루 세끼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보낸 일주일.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몇 시지? 12시 넘었잖아! 와! 격리해제다, 격리해제! 와, 자유다! 오! 저 건강을 되찾고 정말 많은 취미를 즐기고 드디어 격리 해제입니다. 만세!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으로 챙길 게 있는데요. 바로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우와, 끝났다.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생활지원금 신청하고 저의 모든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코로나가 덜컥 걸려버리게 된다면 저처럼 아주 건강하고 슬기롭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겨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사유입니다. 수고했어. 고생했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슬기로운 격리 생활 잘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코로나19 이겨내요. 아, 내가 만약 코로나19에 지금 확진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요즘 해봤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서 슬기로운 자가격리 생활 꿀팁들 몇 가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한국의 달고나 만들기가 유행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꿀젤리 만들기 그리고 또 양모 펠트 인형까지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가격리 해제하고 나서 취미 부자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주일 격리를 하다 보면 몸도 아프죠. 마음도 답답하죠. 심신이 우울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여유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활기차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자가격리 생활하시면서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무사히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경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봄이 되면서 집콕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주말마다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번에는 널찍한 마당에 수만 권의 책이 있는 특별한 숙소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 계절. 여행에서 중요한 건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과 맛집, 그리고 색다른 숙소 아닐까요? 경주의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고택부터 책과 함께 보내는 색다른 컨셉의 공간까지. 벚꽃 만개할 봄날, 경주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색 숙소를 소개합니다. 경주만의 매력이 물씬 느껴지는 여행 명소 교촌마을.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최부자 고택이 있는 곳이죠. 어서 오세요. 역사 깊은 고택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1500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반월성 바로 아래쪽이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왕족들이 이 땅에는 살지 않았을까. 이 돌들이 화강암인데 굉장히 매끈하거든요. 이 돌이 다듬은 돌이라 가지고 신라시대 때 성골 있죠. 왕족이 집을 지을 때나 아니면은 절을 지을 때만 이런 돌을 사용할 수 있었다. 깎은 돌을.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의 이야기가 모두 녹아있는 고택.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석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석등 이거는 아마 9세기 정도 되는 신라시대 그 석등으로 석등의 아래쪽에 정사각형 모양의 대석이 있는데요. 12지신상이 전부 다 조각이 돼 있어요. 신라시대 석등 가운데에서 12지신상이 대석에 새겨진 거는 저희 석등만 그렇다고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이렇게 좀 풍성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12지신상인데 신라가 굉장히 좀 융성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그런 석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라시대 석등을 숙소 마당에서 감상한다는 건 경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요? 고택의 기품은 그대로 살리고 편의시설은 더한 고택 스테이. 그럼 숙소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간이었어요.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는 경주 일대에 있는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만드시는 법주도 한 잔씩 드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교류를 하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을 이제 비워놓고 있다 보니까 집이 자꾸 상해져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좀 묵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숙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고택을 오간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고택 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들은 모두 알고 있을까요? 이곳은 역사가 있는 고택인 만큼 수백 년 된 나무도 여러 그루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400년 가까이 된 모가나무도 있다고요. 이게 지금 모가나무거든요.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350년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지 거의 40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누가 물으시면은
거의 4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 회양목도 거의 한 200년이 넘고요. 그다음 산수유도 역시 한 200년이 넘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탱자나무가 있는데 저 탱자나무도 한 200년 정도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0년 된 나무에서 열린 무가로 만든 수제 무가청. 무가와 탱자로 만든 음료는 고택 스테이와 함께 운영되는 카페에서 전통 육아와 함께 언제든 맛볼 수 있습니다. 경주의 유물 유적들과 참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편안히 쉬시고 삶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경주의 이색 숙소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보문단지에 있는데요. 우와, 들어선 순간 어마어마한 책들에 압도되네요. 여기는 숙소가 아니라 만화방 아닌가요? 2만여 권의 재미있는 책이 있는 여행자의 집인데요. 여행을 하시다가 한두 시간씩 쉬어 가실 수 있는 만화 카페와 하루 종일 책 속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잠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겸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책, 저기도 책, 저 위에도 책.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만화책부터 판타지, 무협소설, 베스트셀러와 순정 만화까지 남녀노소 취향대로 골라볼 수 있는 다양한 책들 중에서 사장님의 추천 도서도 있을까요? 만화로 보는 신라 여행, 역사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이현세 작가분께서 소개해 주신 삼국 육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경주의 유명 유적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재미있게 설명된 책이 있어서 손님들에게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책들과 편히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완벽하게 갖춰진 만화 카페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아니 그래도 게스트하우스인데 잠은 어디서 자나요? 북큐브룸이라고 거대한 책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책 속으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 여행이 멈추지 않고 숙소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북큐브룸입니다. 도미토리 룸은 친구나 가족들이랑 함께 얘기를 나누며 책을 보면서 독립적으로 잠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직 예약자만 사용할 수 있는 책장 사이의 아늑한 공간 북큐브룸. 가족 단위 예약이 많은 깔끔한 도미토리룸과 샤워실까지 쾌적하게 마련되어 있어 여느 게스트하우스와 다름없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또 예약되지 않은 북큐브룸에서는 다리를 쭉 뻗고 마음껏 책도 읽을 수 있답니다. 여행 다니다가 이제 피곤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책향과 이제 책 넘기는 소리 덕분에 편안하게 이제 잠들 수 있는 여행자 숙소인 것 같아요. 편하게 와서 혼자만의 공간을 가진 것처럼 어릴 때 다락방에서 놀던 기억도 나고 학창 시절 때 봤던 책들을 지금 여기서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숙소에 돌아갔을 때 외롭고 적적해지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여행과 책을 좋아하는 사장님은 바로 그럴 때 다양한 책과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화 카페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책과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데 무거워서 많이 보고 싶은 책들을 못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숙소에도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과 숙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문단지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휴양지입니다. 혼자나 젊은 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실 때 부담 없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여행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보문단지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잠들 때까지 여행을 이어갈 수 있는 숙소. 책장 속에서 잠드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숙소.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힐링하고 돌아간다는 후기들이 많다고 하네요. 대개 여행을 하실 때 어떤 고민거리가 있거나 삶에 지쳐 있었을 때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공간에 오셔서 그 좋은 휴식이 되고 힐링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도 얻어가시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경주의 이색 숙소들.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고택부터 책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이색 게스트하우스까지. 올봄 경주의 색다른 숙소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와, 제가 황토방이랑 편백나무 숲방은 누워봤는데 북큐브룸은 처음 봅니다. 책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방인데요. 항상 저는 책에 이렇게 파묻혀서 하루 종일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거든요. 저한테 딱인 방이에요. 네. 정말인가요? 책 보면 바로 이제 레드썬 되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나저나 이 게스트하우스가 1500년 된 한옥이고요. 마당에는 신라시대의 석등이 있고 400년 된 모가나무 아래에서 신라시대의 유물을 바라보면서 하룻밤 묵는다면 마치 시간여행 온 기분이겠어요. 시간여행 좋아하시면요. 우리 지역에도 백제의 고장 두 곳이 있죠. 부여와 공주인데요. 한옥 스테이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숙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과 샵 2975 문자를 통해서 나의 4월 계획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규 씨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4002번님께서 제가 일한다고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렸던 애들이 언제 이렇게 큰 건지 벌써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4월에는 꼭 아이들과 함께 여행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가까운 바다라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요. 네, 올 봄에는 마스크 딱 끼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9182번님, 4월에는 고추 심을 준비를 합니다. 퇴비 뿌리고 두둑 만들고요. 지주대 세우고 바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당연히 안 걸려야겠죠? 물론입니다. 고추, 직접 키운 고추 이렇게 된장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아삭아삭하니 맛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분 소개해 드릴게요. 딸이 결혼을 2달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 마지막 4월의 봄을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캠핑도 하려고요. 꽃사진도 많이 찍어서 기억에 남는 행복한 4월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딸이 결혼하기 전에 추억 많이 쌓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9990번님. 저에게 4월 계획은 3월보다 조금 더 나은 한 달을 보내는 겁니다. 자영업하는 신랑, 코로나로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4월도 무탈하게 온 가족 건강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빨리 사라져라, 코로나. 네, 정말 자영업자분들 2년 넘게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658번님,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가 몸이 가려워 고생하고 계셔서요. 4월에 서울에 있는 병원 검사 예약했습니다. 장거리라서 4월에는 병원 다니느라 바쁠 것 같네요. 그래도 참 효자세요. 효녀시고 시어머니 건강 빨리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809번님. 4월 중순에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친정엄마 우리 강 여사님 모시고서 평일에 당진의 외목마을로 1박 2일 놀러 갑니다. 다음엔 제주도로 예약해볼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당진 외목마을 가보셨어요? 당연하죠. 당진은 외목마을 안 가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0097번님. 4월에는 폐업 신고하기로 하고 지금 하던 일을 정리 중입니다. 잠시 쉬며 못했던 여행도 하고 다시 일할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정말 응원합니다. 이런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특히나 좀 멈춰가지고. 그 재충전하는 시간은 꼭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주 씨도 재충전을 좀 주기적으로 자주 하시잖아요. 네,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에 소개되신 분들은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셔야 상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975번으로요. 소개되신 분들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 내일과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대전은 맑겠고요. 금요일 대전의 최저 기온 4도, 최고 기온 15도가 예상됩니다. 또 주말까지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최저 기온은 토요일 2도, 일요일 1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내일 천안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최고 기온은 14도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0도로 쭉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천안 최고 기온은 토요일 13도, 일요일 1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이제 봄 기운 정말 물씬 나면서 야외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가시지 않았으니까요. 개인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주말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6시 5분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